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김정은 신년사 없는 북한입니다. 그러게요. 신년사가 안 했더라고요. 그렇죠. 매년 해왔는데 올해는 이제 안 했는데 예. 이제 김일성 시대에도 뭐 신년사가 없었던 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아주 특별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들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조선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4일간 진행한 결론이 이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월 1일자 노동신문이 이제 관련 보도를 쭉 실었는데 예. 이 내용이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보다도 더 길다고 하거든요. 예. 즉 이게 이제 신년사만큼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결국 되겠습니다. 그게 그거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내용이 뭡니까? 중요한 대목이. 이 김정은 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뭐 정면 돌파, 자력 부흥, 자력 번영 이런 단어를 막 수십 차례나 사용한 것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전원회의에서 국가의 안전과 존엄, 미래의 안전을 그 무엇과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예. 또 전략 무기를 발전시켜서 그 충격적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고 세상은 자신들의 어떤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핵시험장 폐쇄라든지 이런 선제적 조치를 취했는데도 한미 군사 훈련이나 뭐 전투기 뭐 구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됐기 때문에 자신들도 기존의 약속에 얽매여 있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대목은 아무래도 이제 핵 실험이나 뭐 ICBM에 대한 어떤 모라토리엄 선언의 파기를 시사하는 것으로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뭔가 이제 핵 경제 병진 노선으로 사실상 다시 돌아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근데 할 말이 많다는 얘기는 결정적으로 할 말이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죠. 아직 결심을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 것도 같습니다. 예. 근데 계속 거론되는 새로운 전략 무기란 건 뭐예요? 여러 분석이 있지만 이 북한이 당장 뭐 핵실험 재개라든지 이런 것에 나서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다수인데요. 그게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선택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북한이 더 고립될 수 있는 선택지라는 것이죠. 그럼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강경파적인 발언을 이어가면서도 좀 북미 대화의 여지를 남겨놓는 건 역시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예. 따라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관련 시험이라든지 아니 뭐 다탄두 탑재 ICBM의 어떤 그 기술적인 진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그러면서 또 미국과의 대화 여지를 남겼다는 건 무슨 얘기죠? 이 자신들의 어떤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향후 대북 정책에 따라서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한 대목인데요. 그 외에도 이제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처리하지 않으면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있을 수 없다.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미국이 안전 보장에 있어서 뭐 변화를 보여준다면 아직 협상의 기회는 열려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왜 이럴까요? 당장 뭐 판을 깨는 것은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지난 하노이 회담 결렬은 최고 지도자가 이제 추진한 노선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부적으로 쉽게 인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전원회의 결과를 북한 내부의 어떤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 절충이 이뤄진 결과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그리고 북미 양측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둘 사이의 어떤 개인적 관계라는 형태로 지금까지 북미 대화의 동력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판을 깨는 이런 이제 언행을 했을 경우에는 이후에는 복구가 사실상 어렵다. 이 점도 이제 고려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무슨 큰 도발은 없다 이렇게 봐도 돼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예. 뭐 3월 달이 좀 불안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미 군사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일정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 그때 이제 그 도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상황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크리스마스, 연말 연초, 그다음 신년사 중요시 분석해야 한다. 다 틀렸네요, 결국은. 이 뭐 중요한 내용은 뭐 결정적인 어떤 내용은 나오지 않은 것이죠. 뭐 이게 중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두 번째 항목은요. 회장님의 대탈주국입니다.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뉴스가 흥미진진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거의 007 작전이다. 그러니까요. 뭐 첩보 영화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이 지난달 31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자기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곤 전 회장은 지난 4월에 보석으로 풀려나서 출국 금지 상태였는데 일본의 관계 기관들은 이 곤 전 회장이 출국을 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일본을 벗어난 거냐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뭐 8일날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다고 하니까 여기서 상당 부분 좀 의문이 규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악기 상자에 숨어서 탈출했다. 이게 지금 흥미진진한 거잖아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일본 언론들이 쭉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곤 전 회장이 집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연다고 하고 경비회사 관계자들을 밴드로 가장해서 이제 집에 입장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악기 케이스 안에 숨은 곤 전 회장을 자택 밖으로 이제 운반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곤 전 회장은 개인 전용기를 타고 이제 터키를 거쳐서 레바논에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건데요. 예. 이 자가용 전용기의 경우에는 화물 검사 등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보도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곤 전 회장은 레바논, 프랑스, 브라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권도 3개인데 이 여권들은 출국 금지 조치 때문에 변호사한테 맡겨놓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예. 하지만 이 곤 전 회장이 변호사에게 맡긴 것 외에 또 다른 여권을 갖고 있어서 이걸 이용해서 아마 레바논에 입국을 했을 것이다. 이런 이제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무튼 출국 금지된 사람을 못 잡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왜 도망갔죠? 곤 전 회장은 자신이 일본 사법제도의 인질이었다라면서 일본의 사법제도를 이제 유죄가 전제되고 차별이 만연하고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되는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곤 전 회장은 애초부터 자신에 대한 이제 구속 수사는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일본 검찰은 별건 혐의를 추가해서 이제 구속 기소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일본의 경우에는 구속 기간이 이제 23일로 제한이 돼 있는 건데 이 곤 전 회장의 경우에는 이 기간 내에 수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은 계속해서 별건 혐의를 추가해서 구속 기간을 이제 늘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곤 전 회장은 3차례 보석을 청구했고 그 결과 지난해 3월 달에 구속 108일 만에 이제 보석으로 이제 풀려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예. 하지만 또 그해 4월에 곤 전 회장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실을 말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론전을 또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또 일본 검찰은 다음 날 곤 전 회장을 추가 배임 혐의로 체포를 했고 추가 기소를 했다는 건데요. 예. 이후에 곤 전 회장은 또 보석을 신청해서 풀려났고 이 2차례 보석 과정에서 낸 보증금만 총 15억 엔, 우리 돈으로 150억 원 가량이라고 하니까 대단한 이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지금 거죠. 그 걸려 있는 혐의는 뭐예요? 이 자신의 임원 보수비 총 1억 엔을 이제 유가증권 보고서에 기재를 하지 않았고 지인에게 또 일부 송금을 하면서 회사법을 어긴 게 이제 배임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하지만 곤 전 회장 측은 이 르노 닛산 연합에서 이 프랑스 르노 쪽 인사인 자신의 어떤 장기 집권 20년 이상 회장을 했는데 여기에 불만을 품은 일본의 닛산 관계자들이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고 자기는 피해자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그리고 일각에서는 일본 검찰이 이렇게까지 움직일 수 있었던 배경에 일본 정부나 또 정치권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제 가능성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프랑스 르노사가 닛산에 대한 완전한 합병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닛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정부나 정치권이 움직였을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추정인 것이죠. 곤 전 회장 문제와는 별개로 르노와 닛산의 합병 가능성을 둘러싼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이상한 일들은 일어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8일 날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탈출했는지를 밝힌다 이거죠? 어떻게 탈출했는지 뭐 방법까지 자세히 얘기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간의 과정이나 자기 입장 이런 것들을 좀 소상히 밝힐 것 같습니다. 일본 경찰은 아주 망신살이 뻗쳤네요. 이게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검찰의 어떤 과잉수사나 이런 것들이 계속 논란거리가 되고 있고 일본 언론도 그런 점에서 뭐 일본의 어떤 검찰의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